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내에서 이른바 특권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량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중, 업무 시간대 인터넷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량이 최근 3년 새 30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개월간 3자 데이터와 IP 위치, 네트워크 트래픽 등 고위층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영화 시청이나 인터넷 쇼핑 등 여가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최근에는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 증가는 정보 군사 분야와 관련된 특권층으로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we see the mining activity right from computers in North Korea itself. Right, we also see research being conducted around cryptocurrencies. We see the wallet communication.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 대신 모네로라는 새 암호화폐에 집중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네로는 신규 채굴이 거의 끝난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이 쉽고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면서 보안이 취약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 북한의 채굴과 해킹이 지난해 5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Monero is an inherently secrecy-focused coin. The only users who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are the senders and receivers. So they provide a way to move funds right outside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outside the scope of U.S. and UN sanctions. 보고서를 작성한 모리우치 전 담당관은 북한이 인터넷을 엄격한 감시 속에 불량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관계국들과 공조해 경제와 사이버를 연계한 대북 제재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열린 미한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해 알렉스 웡 대북 특별부대표가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9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의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일환이었다면서 남북 협력과 인도주의적 사안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대북 개별 관광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약속한 비핵화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 장관이 말했습니다. 브룰렛 장관은 10일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열린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핵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와 사찰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이날 첫날 회의에서 선언문을 통해 핵 확산 방지와 핵 군축,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가 52년 전 북한에 납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승조원과 피해 가족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에 발의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7일과 10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상하원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52년 전 북한에 납포된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매년 2월 군인 감사의 날을 맞아 푸에블로호 납포를 상기하며 당시 탑승 승조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52년 전 푸에블로호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야 하며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푸에블로호를 미국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던 도중 북한에 불법으로 납포됐으며 현재 평양에서 전리품으로 선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23일을 푸에블로호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가 푸에블로호의 미국 송환 촉구 결의를 채택한 건 지난 2016년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푸에블로호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푸에블로시의 이름을 딴 미 해군 함정입니다. 이번 결의 채택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이 담긴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이번 결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 의장 대행 그리고 낸시 펠롭시 연방 하원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상주 조정관실이 올해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5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크게 늘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5개 유엔기구 협의체 유엔 국가팀이 2020년 북한의 잠재적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원 수혜 주민의 수를 550만 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380만 명보다 3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지원 대상 확대는 세계보건기구가 기존의 5살 미만 유아 대상 사업을 15살 미만으로 크게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북한 내 대상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유엔 국가팀은 그러면서 북한을 돕기 위해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분야별로는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와 산모, 수유모, 어린이 등의 영양 상태 향상을 위해 5천만 달러, 식량 안보와 농업 기술, 보건 사업에 각각 2,900만 달러와 2,100만 달러,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제공에 7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움이 가장 취약계층에 도달하기 위한 별도 그룹, 즉 결과물 워킹 그룹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투명성 관련 사안으로 늘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have proper monitoring so that the aid is not diverted to soldiers.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 내 5개 유엔기구와 인도 지원 단체들이 사업 현장 1,516곳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된 결과물 워킹그룹이 강화된 인도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보다 포괄적인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동향 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난 9일 가고시마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고가쿠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1호기를 쏘아 올려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디지털 카메라 방식으로 촬영하도록 설계된 이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동향 파악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7기의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기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감한 조치와 미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은 10일 공단 중단 4년을 맞아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대북 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 간 협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